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한 지난 1편 동영상에서 퀄러티, 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선 그 기업의 질이나 직원들의 질, 그리고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선 이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점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경쟁사보다 우월한 최고의 품질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 바로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 뭐 품질 관리 직원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팀 많은 사람들도 그 프로세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먼저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프로세스란 입력이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서 결과물을 내는 출력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서 있는 그대로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공정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공정으로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고 모든 포괄적인 이런 관계를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으면 그걸 프로세스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라는 것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1번 프로세스도 어떤 A라는 입력을 받아서 B라는 것을 출력으로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1번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입력과 출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으로 그 1번 프로세스의 출력인 B를 프로세스 2번 프로세스가 입력으로 받아서 C라는 결과물을 나오게 되면 이것도 2번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2번 프로세스의 입력은 B가 될 것이고 출력은 C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번 프로세스의 출력인 B와 2번 프로세스의 입력인 B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프로세스와 2번 프로세스가 이렇게 출력이 입력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프로세스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는 앞에 프로세스, 나의 프로세스, 뒤에 프로세스, 그 뒤에 또 있고 또 있고 하면서 서로 출력과 입력을 계속 연결해 주면서 긴 띠를 이루고 처리하는 것이 이게 프로세스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현실에 맞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A라는 회사가 있다. 1번 회사가 있고 2번 회사가 있다. 1번 회사가 어떤 제품,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부품이라면 그 부품을 2번 회사는 그거를 사겠죠. 사서 그 부품은 1번 회사에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부품은 2번 회사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돈을 지불을 했겠죠. 그 부품은 2번 회사를 와서 또 다른 새로운 중간 부품으로 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중간 부품은 2번 기업에 출력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사는, 그 중간 부품을 구매하는 3번 기업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 중간 부품, 그 다음에 여기서 완성품이 나왔다. 그럼 이 완성품은 이제 3번 기업에 출력이 되겠죠. 그 완성품을 소비자가 또 그걸 구매를 하게 되면 소비자는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는 기업의 예시가 있고, 그거를 이제 공정으로 프로세스를 예시를 들면, 1번 공정에서 어떤 원자재를 사서 가공을 해서 가공 제품을 그 다음에 뒷공정으로 보내겠죠. 그럼 그 1번 공정이 끝난 제품, 가공 제품은 2번 공정에 입력이 될 것이고, 입력은 또 다른 출력인 또 다른 가공 제품을 올려서 다음 공정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정으로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중요한 특징인데, 부서 간에도 이런 프로세스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일례로 1번 부서를 뭐 구매팀이라고 할게요. 구매팀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원부자재를 다 사요. 사서 출력으로 이제 생산팀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생산팀은 구매팀이 구매해서 전달해준 그 원부자재가 입력으로 들어와서 그 원부자재를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또 제품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바로 품질팀한테 넘깁니다. 그럼 품질팀은 그 완성된 제품을 검사를 하겠죠.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뒤에 고객한테 보낸다. 그렇다면 구매팀, 생산팀, 품질팀, 이런 식으로 부서 간에도 이렇게 프로세스 관계가 있고, 서로의 입출력이 나의 출력이 뒷공정의 입력으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품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업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론 구두로도 입력과 출력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시적으로 또는 거시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시적으로는 기업 또는 국가까지도 넣을 수 있겠죠. 미시적으로는 내 부서, 옆에 부서 담당자들끼리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 2번 프로세스가 받고자 하는 입력을 1번 프로세스는 당연히 출력으로 나올 때 2번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그 입력을 그대로 만들어서 전달해 줘야 되겠죠. 1번 프로세스가 자기 맘대로 만들어서 보내줬다가 2번 프로세스가 원하지 않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2번 프로세스는 그 입력을 받지 말아야겠죠. 다시 백을 보내서 너 잘못 만들었으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다시 만들어 와. 그럼 1번 프로세스는 거기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뒷공정에서 받고자 하는 제품이 바로 나의 출력이다. 나의 뒷공정의 입력이 나의 출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고객과의 관계인데 만약에 내가 1번 프로세스의 주인이라면 나의 뒤에 있는 2번 프로세스는 나의 고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 이 2번 프로세스는 1번 프로세스의 완성품을 주로 구매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매자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 당연히 되겠죠. 나는 이것이 바로 이 프로세스의 관계에 대해서 고객 만족을 이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객 만족이 품질 관리의 가장 큰 가치관인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의 관계를 보다시피 나의 뒤에 있는 프로세스의 주인이 받고자 하는 입력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서 그 뒷공정이 원하는 입력을 내가 출력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프로세스 개념에서 본 고객 만족 프로세스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회사, 나의 협력사가, 나의 하청업체가 내가 구매하는 기업에 원하는 거를 제품을 그대로 만들어주는지 그 출력과 입력 관계, 또는 공정, 어떤 공정에서 처리를 해서 뒤에 공정으로 보낼 땐 반드시 뒤에 공정이 나의 고객이라는 생각을 하고 뒤에 공정이 원하는 제품을 내가 만들어서 보내줘야 한다는 것.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서, 나의 부서의 뒤에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부서 간에는 돈 관계가 없지만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에 의거해서 나의 출력이 나의 뒤에 부서가 원하는 입력으로 들어가야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출력물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뒤에 있는 부서 또는 나의 뒤에 있는 공정이 바로 나의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만드는 출력물을 그들이 원하는 입력물이 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 부서가 2번 부서를 만족시키면 2번 부서가 3번 부서를 만족시키면 그들이 원하는 입력들이 들어올 테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고객, 마지막 완성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받는 그 입력이 우리의 최종 출력물이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개념에 따르면 단 한 개의 부서 또는 단 한 개의 공정이라도 이 입력과 출력을 뒷공정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런 불만족들은 나중에 고스란히 제품에 잠재되어 있다가 고객의 불만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건 곧 기업의 질, 우리 기업에 만드는 제품의 질, 그것들을 모두 떨어뜨리고 결론적으로 품질이 좀 낮다, 퀄리티가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번 순서는 프로세스 설명이 다 끝났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토대로 다음 편에서는 부서 간의 이런 입출력 관계를 또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